안녕하세요. 노드페의 부스입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네요. 무더운 여름철에 모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오늘 시간은 저번에 공인중개사 시험 제가 5개월 동안 동차 합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반응도 좀 좋았던 것 같고 좀 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 그 시간 두 번째로 다른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방법과 그 다음에 공부 방법 그리고 실제로 시험 치르는 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인중개사 시험은 다 아시겠지만 절대평가잖아요. 그래서 매 과목 총 6과목에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무조건 40점은 넘으셔야 꽈락을 하지 않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평균 60점이 넘어야지만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평가하고 틀리게 절대평가라서 아직까지는 본인의 점수가 기준만 만족시킨다면 전부 다 합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계속적인 지금 요구사항인 것 같아요. 그 상대평가로 바꾸자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공인중개사들이 지금 10만 명이 넘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물론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어쨌든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후반부에 다시 한번 공인중개사에 대한 실제적인 현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에 합격을 했다면 다음 해에 시험 볼 때 1차 시험은 한 번에 면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바로 2차 시험을 도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1차 시험을 우선 목표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처럼 동차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물론 당연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거면 동차 합격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은 현업에서 다른 일을 하시거나 또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이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응시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1차, 2차를 나누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1차 시험이 중요한 거겠죠. 1차 시험에 합격을 못하면 2차 시험을 합격해도 무효가 되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 있는 과목에서 충분히 점수를 내어주면 좋고요. 그리고 자신이 없는 부분은 자신이 없는 과목은 최소한 꽈락은 면할 수 있을 정도의 점수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이제 여러 가지 공부하는 방법들 본인들이 또 다들 패턴이 틀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데 공법을 점수가 사실 잘 안 나오니까요. 공법이 저도 좀 점수가 잘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공법만 죽으라고 파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법의 대가가 되시는 거죠. 하지만 그분은 자격증은 못 따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뭘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인지를 일단 목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셔야지 내가 공법의 마스터가 될 거야, 공법을 마스터할 거야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그분은 아마 공인중개사 동차 합격은 당연히 힘들 것이고 그리고 아마 첫 해나 두 번째 해에 합격하시기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밸런스를 맞춰서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요. 부동산학 개론에서 계산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저도 공부를 할 때 그 계산 문제를 굉장히 잘 풀었고 근데 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사실 다른 것보다 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 노 대표도 실질적으로 계산 문제를 한 문제인가 풀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당연히 처음 봐서 저도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제 계획이 그랬어요. 계산 문제는 맨 마지막에 풀자. 아무래도 시간 배분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한 문제 정도 풀 수 있는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한 문제 풀고 나머지는 찍었습니다. 참 운이 없는데 찍은 게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지만 좋은 점수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제일 좋다고 그랬잖아요. 계산 문제는 아예 포기하셔도 제 생각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점점 계산 문제의 비중을 높여서 조금 더 어렵게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부동산 학개론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난이도를 조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법은 충분히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난이도를. 하지만 어렵게 내자면 정말 어렵게 낼 수 있는 게 민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사실 민법을 부동산학개론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참고로 90점이 넘었었습니다, 민법이. 그래서 제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만 풀었죠. 어쨌든 그런데도 민법을 풀고 나서 전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만큼 자신이 좀 없었어요. 약간 이게 못 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2차 시험을 준비하는 그 중간 과정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때 저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1차 시험을 망쳤으니까 떨어졌구나. 2차 시험 포기할까? 보지 말까? 근데 정말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점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차 시험은 딱 보시고 나서 잊어버리시고 2차 시험에 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감하게 1차 시험은 잊어버리시고 2차 시험 보세요. 결과가 어떻든 그건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민법 공부를 할 때 판례집을 좀 봐야 되나요? 하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판례집 볼 시간도 없었고 보지도 못했어요. 다만 기본서에 나와 있는 판례들은 전부 다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판례는 외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외우시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 감정이입하셔서 내가 거기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지 이거를 외운다고 하시면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시면 판례 문제는 다 푸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좀 공부 시간을 여유롭게 갖고 계시면 판례집도 보시는 건 당연히 추천드립니다. 판례집 보시는 분한테 보시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적으로 저처럼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면 기본서에 나와 있는 최소한의 판례만 이해하셔도 시험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절대평가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민법, 기본서에 나오는 조문들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게 시험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조문까지 오래 생각을 하신다면 시험 볼 때 실제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험 볼 때는 굉장히 짧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문들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툭툭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몇 가지의 조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조문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10월달쯤 되면 시험을 앞두고 문제풀이를 하실 거예요. 많은 모의고사들을 풀어보실 텐데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똑같이 시간을 정확하게 재셔가지고 시험 날처럼 동일한 밸런스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보셔야지 실제 시험 볼 때 그 밸런스를 유지한 채 시험을 보실 수 있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중구난방으로 막 시험 풀지 마시고 모의고사를 풀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가능하면 사실은 시험 날 시간하고 동일하게 한번 시험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과목은 사실 공인중개사법은 사실 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단순 암기들도 많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는 좀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법이나 뭐 공시법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 노말하죠. 그렇게 해서 좀 세법은 그 분량에 비해서는 사실 문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밸런스를 투자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어려웠던 게 역시 공법인데요. 분량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좀 용어들도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고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법들을 또 다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꽈락기 나오시면 안 되니까 그 선까지는 점수가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70점, 80점, 공법에서 제가 볼 때 막 90점 맞고 그러신 분들은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물론 다른 점수들이 다 높게 나온다고 그러면 뭐 전혀 문제 없지만 공법을 너무 파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은가. 실제로는 뭐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필요는 하지만요. 어쨌든 시험이 목표니까 현재로서는 적정한 밸런스는 정말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실제로 저는 모의고사는 좀 어렵더라고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는데 점수가 실제적으로 잘 안 나왔어요. 뭐 40점대도 나왔었고요. 뭐 45점, 50점, 1차도 막 그렇게 나왔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걸 시험을 앞두고 포기해야 되나 또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시험 난이도를 보니까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더 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시고 점수를 받아보시는 게 너무 실망하지 않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의고사가 조금 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을 자꾸 풀어가면서 저를 단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 볼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점수가 나오니까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날, 시험 볼 때 굉장히 그날 하루 컨디션을 잘 조절하셔야 돼요. 당연히 건강하셔야 되고, 몸이 아프면 안 되겠죠. 뭐, 감기라든지 이런 컨디션 때문에 시험을 망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1년 동안 준비했고, 뭐 5개월, 6개월 준비했고, 2, 3년 준비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잘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몸 컨디션을 잘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1차 보시고 나서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바로 2차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또 이 밥이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1차 시험 그래서 보고 나서 저 때는 시험 보고 나서 2차 시험이 동시에 다 봤어요. 네 과목을.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150분인가 하여튼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그래도 다행히 좀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는 그때 식사를 못하고 물만 마셨어요. 물을 마셨는데 사람이 긴장이 되다 보니까 시험 보기 전에 화장실도 분명히 갔다 왔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2차 시험이 들어가고 15분 만에 바로 통증이 왔습니다. 위기였죠. 이거 진짜 내가 나가야 되나? 다시 어렸을 때 추억으로 이 소금 바지를 써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갔는데 그러면서 한 15분이 훅 지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2차 시험 볼 때 제가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지금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저로서는 굉장한 위기였어요. 오줌을 한번 싸야 되나? 여기서 싸면 어떻게 되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쨌든 잘 참고 시험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하여튼 중요한 팁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만 간단한 샌드위치라든지 식사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뭐 유튜브에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영상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뭐 보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공부를 안 하고 합격하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더군다나 5개월, 6개월 만에 동차 합격했다. 공부 안 하고 절대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당연히 공부하셔야 되고 많이 하셔야 돼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대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절대 공부를 대충 하셔서 합격한다는 그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하셔가지고 1차를 일단 기본으로 꼭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2차를 같이 매일 2과목씩 나눠서 하루에 2과목, 하루에 2과목, 하루에 2과목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진짜 시험이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이 3개월 동안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사실 또 체력적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 마지막에 좀 지치거든요. 특히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여름 휴가, 그 다음에 추석 이때가 제일 힘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때를 잘 넘기셔야 되고요. 이 시기만 잠깐 넘기시면 금방 또 해피한 시간이 오니까요. 여러분들 이 시간을 잘 넘기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 해요.